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바지 채색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후드 집업을 좀 색감을 좀 보강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건데, 음, 강하게 입히는 방법하고 지금 영상 앞에 부분에 제가 연필을 조금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보여드렸는데, 연필 종류에 따른 특성들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첫 번째로 이 후드 집업 자체를 전 시간에 1차적인 형태와 함께 1차 톤을 깔았는데, 바지를 채색을 하고 나면 상대적으로 먼저 깔았던 부분들이 연하게 보여요. 그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건데, 연필의 강도는 시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착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, 원래 지금 바탕 자체가 흰종이잖아요. 이 흰종이에다가 연필을 처음 채색을 하게 되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보여요. 형태 잡는 선들도 강하게 보이고. 근데 1차 톤을 깔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중간 톤을 칠하게 되고, 그 중간 톤을 칠하게 되면 위에 내가 어둡다고 생각했던 톤들은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연한 톤처럼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밸런스를 좀 잡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어둠은 어디까지 깔아야 되고, 그 다음에 진행 방향에서 묘사를 하기 직전까지 완성 색감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을 미리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가 상당히 좀 중요해요. 그래서 지금 뭐 후드티에 있는 뭐 주름이라든지 그런 걸 진행을 하면서 같이 지금 색감을 깔고 있는데, 가장 중요한 거는 어둠을 깔 때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, 후드티 안에 있는 이 지금 모자를 깔고 있는 부분에도 주름이 있는데, 이 주름 자체가 사실상 잘 안 보여요. 어둠이기 때문에 바탕이. 그래서 일단은 깔고 보자, 어둠을 진행을 시켜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있어요. 근데 이 밝은 데에서 색감을 까는 부분들은 눈에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살살살살 칠하는 친구들도 있고, 조심스럽게 덤벼드는 친구들도 있고, 그리고 선을 쓰더라도 좀 곱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, 어둠을 깔 때는 너무 무턱대고 진행을 과격하게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, 사실상은 어둠을 더 강도 있게 더 훨씬 더 어둠스럽게 깔려면 더 초반부터 굉장히 정리된 선을 진행을 해야 나중에 마무리 단계가 혼란스럽지 않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. 그 이유는 연필선을 깔다 보면, 속도감을 내다 보면 이 선과 선 사이에 흰 여백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. 그게 이제 선들끼리 교차가 되고 또 격자로 까는 사람들도 덜 있는데, 그런 식으로 깔다 보면 이 입자 자체에 하얀색 그 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.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좀 알기 편하게 하려고 흰개미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이 어둠의 밀도가 이 흰개미 같은 부분들이 많이 보이게 되면 이 톤 자체가 버석버석거리게 돼 보이고 건조한 느낌으로 변환이 돼요. 그래서 조금 더 습하고 좀 내구성이 좀 있어 보이고 견고한 느낌을 표현을 하려면 연필을 사용하는 속도도 중요하고 진행되는 방향의 선의 강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필 종류하고도 좀 결부가 되는데, 처음에 모든 학생들이 일단 사비를 많이 이용을 해요. 저도 이제 배울 때도 시작을 했고, 가장 기본적인 연필의 종류니까. 근데 이 사비를 사용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,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 보통 알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, 모르고 그냥 뭐 사비는 진하고 이비는 좀 연하고, 뭐 H 쪽으로 가면 좀 더 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정확한 어원보다는 이 B는 무르다, 이 광물이죠. 광물에 무르다라는 약자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. 그리고 H는 당연히 이제 딱딱하다, 뭐 단단한, 뭐 하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겠죠, 의미를. 근데 이게 이 종이에 연필이, 이 무른 연필들이 종이 표면을 갈면서 이 마찰력에 의해서 갈아지는 현상이 생기는데, 무르면 무를수록 더 잘 갈리겠죠. 이 잘 갈리는 현상 때문에 연필 가루가 더 많이 묻게 되고, 딱딱한 연필들은 그만큼 덜 갈리기 때문에
연한 가루가 나와서 더 진하지 않는 덜 진한 상태의 연필이 이게 표면 쪽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. 그렇다면 잘 갈리면 더 진해져야 되고 그리고 더 견고해져야 되는데 입자가 무르면 무를수록 이 침투율이 적어요. 종이를 누르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. 그래서 초반에 어둠을 더 강하게 입히고 싶어서 정말 있는 힘껏 그 사비를 눌러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종이 표면들이 다 갈려서 미끄러지는 현상이 생겨요. 그래서 묘사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이 빛에 비춰보면 반질반질해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 오는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연필을 잘 쓰려면 먼저 잘 갈리는 연필로 밑베이스 톤을 칠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단단한, 그러니까 사비를 썼다면 이비로 그 밑베이스에 이 종이 표면에 붙어있는 입자 가루를 누르면서 이 사이사이에 박히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전 시간에 사비로 이 후드 집업 위에 있는 어둠을 라인도 잡고 볼륨감도 설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1차 톤을 깔았는데 그 다음에 이 다음 베이스를 깔려면 이비가 훨씬 더 견고해지고 그 사비가 갈렸던 부분들을 이비가 눌러주면서 훨씬 더 진하고 입자가 고운 상태의 표면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. 이 부분들은 실제로 저도 수업을 학생 시절 때 받았을 때 이 부분들은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, 사실상. 근데 지금 사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러한 기법 때문에 다양한 연필의 종류가 있고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방법적인 부분들이 왜 그럴까라는 의문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기를 통해서 이론을 알게 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학생들 중에 어둠을 칠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나는 왜 무게감이 없고 버석버석 거리거나 아니면 좀 텁텁한 느낌들 이런 부분들이 싫으신 분들은 이 연필의 종류를 번갈아 가면서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이 경도가 단단한 연필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무른 연필을 쓰게 되면 이 단단한 연필이 종이 표면을 또 갈게 돼요. 그러면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갈리는 현상이 적어지니까 항상 연필을 사용하는 순서는 무른 연필부터 사비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단계별로 H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지금 후드 집업 안쪽하고 그 겉에 옷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지금 면적을 계속 지금 진행해서 깔고 있는데 여기서 좀 주의사항은 뭐가 있냐면 보통 중간 톤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일단 소면은 계속 깔아야 된다라는 인식을 먼저 좀 많이 하게 돼요, 사람들이. 그렇게 되다 보면 형태의 구분이 거의 없어지게 돼요. 지금 후드 집업에 있는 색감은 블랙이고 겉에 있는 옷은 흰색 질감인데 색감을 채우면서도 지금 제가 그 흰색 옷과 어두운 후드 집업 사이를 경계점에 대한 부분들 라인을 계속 잡아주는 부분들은 사실상 옷 자체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어요. 빛 관계가 어찌 됐든 간에 분리된 형태의 서로 다른 소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겠죠. 사물들이 다르니까. 우리가 이제 중간 톤을 입히는 부분들은 사물들이 같은 동일 선상에 있어서 흐름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죠. 뭐 굴곡이 있다든지 주름이 있다든지 또는 그라데이션 현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간 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. 근데 소재가 다르고 겹쳐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형태와 형태 라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간 톤이 발생이 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림을 진행을 하면서 과정상 자체가 좀 완고해지고 조금 더 견고해지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중간 톤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둠과 밝음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
사물과 사물 간의 형태가 떨어져 있어 보이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색감에 대한 부분들을 분리를 시키고 진행을 하여야 훨씬 더 정리된 느낌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두운 소재 안에서의 볼륨이나 또는 굴곡적인 부분을 표현하다가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, 좀 진행되다가 이론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, 소면은 어쨌든 빛의 관계에 의해서 그림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밝은 톤, 중간 톤, 어두운 톤, 뭐 반사광, 그림자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, 앞선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고유의 색이 먼저 나오고 나서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볼륨감을 생각을 해야 돼요.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, 어두운 색조 안에서도 반사광이 존재를 하고 분명히 그림자도 있고 다 있어요. 근데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되면 반사광이 너무 튀어 보인다든지 또는 굴곡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색감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디까지나 볼륨 등 덩어리감이라든지 주름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색 안에서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과정상에서 이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해석 자체가 원초적인 것들을 파괴시키면 절대 안 돼요. 흰색 안에 주름이 심하게 졌다고 해서 검은색이 있는 주름하고 똑같은 강도로 주면 안 되겠죠. 그런 문제점처럼 이 사물들 간에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색을 지정된 위치까지 색감을 끌어올리고 나서 그 위치 안에서에 대한 변화는 인정이 될 수가 있지만,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림이 은박지처럼 막 정말 짝짝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겠죠.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많이 문제점으로 많이 나오니까, 뭐든지 이론들을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순서적인 거, 내가 어떤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 기준점을 항상 두고 거기에서 파생된 오류를 좁혀나가는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게 훨씬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